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미국에서 CFT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물 ETF는 알고요. 선물도 어느 정도 뭐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옵션까지 하시는 경우는 개인은 뭐 거의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건요, 쉽게 기관들이 필수적인 해지입니다. 현물 ETF에 투자를 해놨는데 가격이 오르면 뭐 좋은 거죠. 행복한데 혹시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기관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지,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그게 옵션입니다.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CFTC가 승인을 한 거고요. 마지막 OCC가 남아 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거 내년 초에 아마 그 승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세이파트도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이제 옵션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인 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중요성을 잘 아시지만 이 옵션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마음 놓고 코인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물 ETF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코인 거래 계좌를 뭐 새롭게 열고 뭐 개인 키가 복잡하잖아요. 세금 이런 거 생각하기도 싫은 게 기관들입니다. 기관은 내가 맡겨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줘. 이런 걸 선호하죠. 두 번째가 규제 명확성입니다. 뭐 연기금 국부 펀드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대부분 법인들, 기업들은 코인이 상품이야, 화폐야, 증권이야도 분류가 안 돼 있는데 투자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이제 그 조항이 있어요. 규제 명확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곧 있으면 풀려지겠죠. 안전하냐? 그 다음에 뭐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가 있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 또 은행에서 뭐 ETF 사면 잘 보관을 해주는 거 맞냐? 이게 굉장히 기관들에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옵션입니다. 이게 안전장치이자 이게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물 ETF의 보험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옵션입니다. 변동성이 코인 가격이 워낙 출렁출렁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만 폭락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필수입니다. 이 어려운 세 가지가 지금 뭐 현물 ETF는 비트이더가 이미 승인이 됐죠. 내년 초까지는 거의 다 시행이 될 가능성, 뭐 연말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 저는 높게 봅니다. 비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옵션도 SEC가 결정을 지금 연기하고 있긴 합니다. 12월로 한번 또 이렇게 축 밀어놨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통과될 겁니다. 25년도부터 전 세계 유동성, 금리나 돈 찍기가 콤보로 작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돈들이 어디에 본격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 특히 기관들 돈이 코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년, 소위 말해서 2025년 가을 수학의 계절이죠. 그때는 무조건 상승만 하고 우리 다 100% 빠져나올 수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늦 태풍이 가을에 불어오는 때가 있잖아요. 가을인데 영하권 추위도 옵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실 필요가 있다. 외신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모멘텀이 변화됐다. 갑자기 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거 뭐 이제 그 저번엔 포드를 유포하더니 이제는 딱 그걸 바꿨죠. 낙관론이 됐고 처음으로 이더리움 ETF가 뭐 플러스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뭐 제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 생각하면요. 이더리움 포드 그 ETF 승인하기 전부터 실은 포드를 계속 퍼뜨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 거의 뭐 이제 하반기 대선 전까지 해서 저가 대량 매집이 어느 정도 전 완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뿐만이 아니고요. 그 관련된 인프라 뭐 우리는 잘 모르는 JP모건 같은 데는 그 컨센시스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한 10% 취득을 이미 예전부터 해놨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JP 모건은 실은 이더리움의 이해 관계자입니다. 이들의 말을 그래서 필터링 할 필요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더 큰 호재를 터뜨릴 겁니다. 반복적으로. 거기에 뭐가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그러면 기관들이 비트는 사실 이자를 주진 않잖아요. 금덩이인데 이자는 없죠. 이더리움은 이자를 줍니다. 그게 3%밖에 안 돼도 이게 나중에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다면 그것은 기관들이 군침을 흘릴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은 아직 첫 번째 형님은 많이 갔잖아요. 비트는 많이 갔는데 두 번째 형님이 지금 아직 잘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깨워야 됩니다. 이 둘째 형님이 가자를 외치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자, 리플의 CEO가요.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세 가지가 크게 성과를 보고 있다. 비트를 제외하면 뭐다? XRP, 본인이 리플 CEO죠. XRP, 두 번째 솔라나, 세 번째 카르다노, 에이다죠. 자, 이들 모두 어디와 관련이 있다? 미국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 미국 회사죠.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놀랄 일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카르다노 퍼드 엄청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XRP 이건 4년째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코인이고 솔라나도 가격이 별로 재미없었어요. 다 나쁜 코인이었는데 신기하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펌핑을 합니다. 우연일까요? 세상에 저는 우연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자, 그 다음 코인이 뭐가 될 것이다? 저 세 개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에 있는 세력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제 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레이어 1 중에서는 물론 다른 코인들도 레이어 많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특히 앱토스와 수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이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호재성 기사가 계속 나와요. TVL이 14억 달러를 돌파했다. 온체인 거래량이 25억 달러를 상회한다. 마치 2021년도에 저는 그 테라 루나 무너지기 전에 루나에 대한 환상이 어마어마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약간 이 둘을 저는 방불케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세력들이 밀고 있는 대표적인 레이어 1이 수이랑 앱토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호재성 기사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근데 21년 그렇게 펌핑을 했던 코인들이 루나와 솔라나가 이 정도면 거의 사망했다라고 봐야겠죠. 솔라나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요. 앱토스와 수이 말이 나온 김에 가격 차트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앱토스가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코인은 아닙니다. 대략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 3달 만에 106.7% 정도 올랐죠.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차트가 급등이 나오면 아무리 저한테 여유 자금이 있어도 이런 코인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비싸게 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앱토스의 이거는 마켓캡은 현재 시총이고요. FDB는 이게 이제 전체가 시장이 다 풀렸을 때의 이제 시총입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코인이 앱토스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퍼센티지가 47%다. 그러면 53%는 어디 지금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2025년 레이어 1들 특히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우량 코인들이 되게 아마 선두를 치고 나갈 겁니다. 다만 25년 상승이 나온 그 다음에 하락장 갈 때요. 물량 부담이 이 정도면 생각보다 큽니다. 토크노믹스가 사실 그렇게 좋은 코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위는 가격 차트를 보시면 더 올랐죠.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3달 만에 무려 360%. 아까 보셨던 앱토스보다
3배가 훨씬 넘게 올랐죠. 사실 이런 코인은요, 더 위험한 겁니다. 왜요? 이 코인을 가격이 올라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뛰어드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FOMO라고 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혹시 이 수이라고 하는 코인을 작년부터 꾸준히 모으셨다?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죠. 이건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혹시 지금 이게 뭐 괜찮으니까 호재가 많이 나오니까 글쎄요. 이런 코인은 특히 이런 시기에 사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수이라고 하는 코인의 토크노믹스 공급량을 봤더니 시장의 28%만 유통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78%는 어디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젠가 저는 뭐 이게 상승장에서는 뭐 받고 그냥 올라가는 경향도 실은 있습니다. 근데 하락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이게 이제 공급량을 전 무시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5년도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량에 대한 부담, 특히 지금은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이라 굳이 뭐 이런 코인을 지금 사는 것은 뭐 저 같으면 절대 안 삽니다. 차라리 기다리겠죠. 그리고요, 좋은 코인을 사시는 거, 뭐 또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종목이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는 것과 내가 큰 수익을 거두는 게 다릅니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왜 별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쁜 코인을 사셔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가에 지속 매수를 했다면 코인이 좋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이 반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목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냐가 제가 볼 땐 훨씬 중요합니다. 나쁜 코인의 대명사 XRP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총이 500억 달러를 회복했다. 대표적인 나쁜 코인이고요. 뭐 지독계통 코인 아닙니까? XRP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면 정말 뭐 굉장한 리스펙을 받아도 저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인 투자는요.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XRP에 대한 게 아니고요. 남들이 다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뚝심 있게 내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결과는 본인의 탓이지 뭐 남이 뭐 나에게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나쁜 코인으로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Yes입니다. Yes. 특히 이제 XRP에 대한 제가 볼 때 연말 연초 호재성 그 뉴스 이런 것들을 예상합니다. 게럴 겐슬러가 해임됐다. 사실상 소송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해임이 되면 XRP 좀 오를 수 있고요. 특히 블랙락에서 XRP 현물 ETF 신청했다. 로켓 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XRP ETF가 승인이 되기 전 아마도 오르지 않을까. 뭐 이 즈음 해서 적당히 저는 뭐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뭐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있죠. 엘리노어 테렛. 이 여자 기자인데요. 이분 뭐 세력들의 거의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어요. 트럼프가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CFTC의 힘을 더 몰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뭡니까? 조 바이든, 해리스는 악역, 트럼프는 영웅이죠. 코인, 뭐 크립토 프레지던트죠. 또 하나의 프레임은 SEC 민주당은 악역, CFTC 공화당은 영웅. 익숙하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역들이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할까요? 뭐 어벤져스 뭐 영화 보면 영웅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영웅들이 나오겠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사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내년 어느 시점까지 저는 코인 가격의 대폭등을 예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필연적이고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뭐 ETF다 뭐다 이게 그냥 뭐 몇 년 뭐 어쩌다가 그냥 스르륵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블랙락부터 전 세계 그 소위 말해서 다 쥐락펴락하는 이 세력들이요. 10년간 공들인 작업입니다.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오르는 게 맞을 겁니다. K33 뭐 이렇게 리서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트 시즌은 아직 아니네.
easy money를 위한 환경 조성이 예상된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는 났지만 투기보다 실제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알트코인으로 지금 이 돈들이 안 넘어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지머니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100배, 1000배 가자를 외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러진 않고 있다. 알트코인으로 쉬운 돈을 창출을 해줘야 알트가 폭등할 것이다. 전 동의합니다. 밈코인 뭐 계속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 창출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알트 투자가 나쁘다고 전혀 보지 않아요. 엄청난 기회가 알트에 전 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그렇고 오후에 방송을 하는 제 동생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트 이더는 가급적 이제 50% 이상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 놓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100배, 200배 갈 수도 있어요. 뭐 20배, 30배, 50배 가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들어놓자라는 개념이요. 수익률이 좋은 보험이 비트와 이더다. 핵심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3년, 4년의 터널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최악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절제를 의미하거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DXY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강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좀 낮아지면 비트코인 급등할 수 있고 이제 다시 또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자산 가격은 보통 반비례합니다. 달러가 강하면 자산이 이제 좀 찌그러져 있고요. 달러가 약해져야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겠죠. 제가 강달러와 강자산 중에 뭐 미국 주식이다, 코인이다 지금 다 강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강달러가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구나. 일시적이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가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금리가 세면 이자도 못 갚는 순간이 이미 닥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불황, 뭐 부동산, 전 세계 뭐 지금 비슷해요. 자영업자 어디는 안 되는 건 비슷비슷합니다. 금리나 돈 찍기는 그래서 필연적인 겁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제가 1970년부터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물론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낮아지고 있죠. 이게 트렌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난 50년간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탈달러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를 최근 10년만 제가 한번 따로 차트를 빼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년 내내 떨어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2017년 상승장이었습니다. 2020년 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엄청난 돈을 찍었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0년과 그래서 이게 조금 뒤에 21년까지 상승장을 가져왔었죠. 2022년 9월 달 달러 인덱스가 꼭지를 찍었고요. 지금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머리를 빼꼼 들었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점을 찍고 어느 순간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가 더 엉망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유럽이죠. 일본이고 중남미고 해외는 미국보다 지금 상황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미국보다 경제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유동성이라도 있죠. 기축통화에 이거는 이점을 10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머니 프린터를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도 인하를 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코인입니다.
그 다음 주식이 되고요. 뭐 나머지 자산들도 아마 오를 겁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 이걸 찾아보시려면 이제 구글 같은데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아니면 글로벌 M2 이게 화폐량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타이핑을 쳐보시면 나오는데 일부는 또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라고 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24년 이제 뭐 거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좀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2021년처럼 꼭대기같이 닿을지 아니면 2014년이나 2009년처럼 뭐 이 어느 중간까지 올라갈지 이거는 아마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동성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 들어오는 건 확정적이고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만 코인은 폭락도 필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탐욕에 푹 빠져 있지만 않으면 승산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